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ABC 방송의 발표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같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도 해리스는 49%, 트럼프는 47%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격차는 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이스라엘 중북부에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이 발생해 67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지난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산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각 13일 서부 쿠르스크 지방 국경 부근에서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집중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점과 병력이 집결된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11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42%가량 급락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점에 실망 매물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도매 물가의 둔화와 그리고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 특히나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줬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전날 발표됐던 미국의 9월 CPI가 다소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인플레 우려감을 더했지만요. 다행히도 그 다음 날이죠. 바로 전거래일 나오게 된 미국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9월 PPI. 다행히도 이 대체로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둔화세를 보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안도감을 실어줬고요. 또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의 은행주들도 3분기에 견조한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한편 또 전날 머스크의 야심작이었죠. 이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공개했던 테슬라. 이날 주가가 무려 8.8%가량 급락했는데요. 규제 승인과 안전조치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모았었던 차량 호출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는 점이 계속해서 실망 매물을 대거 출회시켰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여전히 이 한강 신드롬 출판사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해리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히스패닉 이 표심이 위태하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다시 한번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고개 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내일은 국내에서 위고비가 정식으로 이 주문 판매를 시작하는 날이죠. 이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아쉽게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8%가량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 탄력 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단 하루 동안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팔아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도 나란히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0.3%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77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6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596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아주 오랜만에 HBM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등해왔던 메모리 시장이 잠시 정체 국면에 진입했지만요. HBM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등 이 대형 AI 서버용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일 업계 전망치를 종합하자면요. 오는 4분기 HBM을 포함한 평균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8%에서 최대 13%까지 급등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이상하리는 만큼 약했어요. 계속 약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은 3분기 실적을 앞두고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신고가로 가는 게 맞는데 하면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하게 금요일 날에 오후장에 다 밀렸습니다. 뭐 지수가 크게 밀린 건 아닌데 종목들이 순환매가 안 돌고,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건 업종의 대표주에서 제약주가 폭등을 하든 반도체가 폭등을 하든 2차 전지가 폭등을 하든 뭔가가 끌어줘야 되는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낙폭과대 종목들. 근데 전날까지 그 흐름들이 지난주 초에는 잠깐 나왔다가 2차 전지 잠깐 움직였다가 반도체도 잠깐 움직였다가 계속 조정만 받고 뭐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지수를 올리질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2,700은 최소. 이게 최소입니다.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여기서 100m 달리기 9초 만에 8초 만에 뛰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1위 하라 이게 아니고 100m 1분 안에만 들어와라.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뛰다 보면은 아무리 못 뛰어도 30초 안에 다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분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리가 여기예요. 2,700. 그리고 2,800 정도 올라가는 거는 한 100m 한 20초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 3,400 가라 그러면 100m 한 12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잘 뛰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각 학교마다 중학교 이상 되는 친구들은 12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3,400도. 근데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거 맞는데 어쨌든 2,700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안 가고 있어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장은요. 계속 신고가예요. 자, 다우존스 신고가 맞죠? 역사적인 신고가. 자, S&P 500도 역사적인 신고가. 자, 나스닥도 계속 빨간색 나와주면서 고가를 돌파하려고 그러죠. 자, 일단 젠슨항도 인공지능 AI 수요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최근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블랙웰 1년치 완판됐다는 기사도 아침에 떴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TSMC가 17일 날인가 16일 날인가 일단 ASML이 16일이고 TSMC가 17일인데 뭐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TSMC는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반도체가 잘 팔리고 실적도 괜찮아요. 저는 ASML도 좋을 거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죠. 그래서 ASML도 이번 16일 날 실적 발표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17일 날에 TSMC는 사상 최대 뭐 파운드리에서 뭐 워낙 그렇죠.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적자가 나와 있고 삼성전자의 위기론 해갖고 요즘에 열심히 많이 까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찬양했던 많은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성문까지도 썼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가 반성문 쓰는 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전 세계 IT는 견고합니다. 삼성전자만 지금 그러니까 같은 파이 내에서 삼성전자가 파이를 못 찾아먹고 있는 것뿐이지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애들은 잘 찾아먹고 있고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가 고프면 누군가는 배가 부르겠죠. 원래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다 먹어버리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자라 파이를 뺏어 먹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 저는 그거를 뭐 확정져서 말씀드릴 수 없죠. 반도체 수요는 좋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반도체들이 다 강하네요. 그렇죠? 다 강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위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미국은 신경 안 써요. 삼성전자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하이닉스가 있고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자기네 나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중국하고 손 안 잡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중국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 뭐 등등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는 열심히 올라가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신고점으로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IT 부품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신고가 이미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넘어갔고요. 이미 넘어갔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좋게 나올 예정이고 3분기만 좋은 게 아니고 4분기는 더 좋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좋을 예정이고 원래는 삼성전자도 다르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3분기 예상보다 저조했다라는 얘기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분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예상보다 저조하다라는 거지. 어쨌든 삼성전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도 걱정은 되지만 뭐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얘도 지금 일단 5일선을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서부터 해갖고 뭐 IT 부품주들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뭐 PCB, 유리 기판 오늘 서울 반도체도 오랜만에 폭등을 하고 거기다가 뭐 DI 6% 강세에다가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테크윙, HBM 테크놀로지 뭐 등등 IT 부품주들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약세 테마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있는데 테슬라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오프닝 때 들어오셨죠? 테슬라가 뭔가 공개를 했는데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뭐 내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듣다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흔들렸는데 근데 저는 테슬라 어느 정도 떨어지면 로봇 이슈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로봇택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로봇. 그래서 테슬라가 만든 게 옵티머스인가. 하여튼 이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저는 이제 뭐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그게 나오면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주들도 흔들리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지수가 코스피가 2,700 안착하게 되면 순환매로 걔네들도 올라오고요. 근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오늘 어디가 가고 있는 거냐면 IT 섹터하고 증권주하고 은행주. 뭐 테마로는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삼성출판사라든지 한강 그 노벨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건 뭐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정상적인 테마 내에서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왜 움직인다? 나스닥이 제가 얘기했죠. 나스닥이 신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IT 부품주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IT는 올해 신발끈 묶고 내년에 준비운동하고 내후년에서는 달리기. 작년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무릎이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수술 중에 있었고 IT가 그랬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재활훈련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뼈가 붙고 인대가 붙어가지고 이제 신발끈 묶고 한번 걸어볼까? 지금 쩔뚝쩔뚝거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IT는 점점 좀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죽지 않아요. 왜냐면 해외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공장들도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쏟아질 텐데 그래서 반도체는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시장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 반도체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려면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를 사고 AMD를 사고 퀄컴을 사고 ASML을 사고 TSMC를 사야 반도체가 좋구나 느끼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은 안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하고 올해 열심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도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IT주들은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키워드 HBM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이 AMD가 새 인공지능 AI 칩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에 맞서겠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이 삼성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 현재 모아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들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가장 먼저 10월 16일 수요일 ASML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인 17일 목요일에도 TSMC의 실적 발표까지 끝까지 그 귀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이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얘기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오늘장의 표적 종목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약 1.82%가량 견조한 출발 보여주게 되면서 12,370원에 거래 중인 이 하나마이크론.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본 종목이네요. 앞으로 이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그동안 IT주들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질렸어요. 왜 질렸냐면 아니 엔비디아는 역사적인 신고점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지금도 역사적인 신고점 근처에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ASML도 뭐 빠졌다고 하지만 그쪽은 또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더 사지 더 사지. 왜냐면 미국은 일단 미래에 다 투자를 했죠. 개인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뭐 데이터 센터도 열심히 돈 넣고 짓고 거기에다가 뭐 ESS 시장부터 해서 전선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이 된다는 쪽은 돈을 지금 다 투입을 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에서는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전된 거지만 이제 사람 대신에 뭐 우리나라도 뭐 다이소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앞으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라든지 많은 직업들이 많이 바뀌게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로보택시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굉장히 빠르게 또 우리나라도 금방금방 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공장에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미 본인들이 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자동화에 쓸 거라고, 자기네들이 쓸 거라고. 판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쓸 거라고.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앞으로 직원들 안 뽑고 로봇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공장을.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미 했고요. 여러분들 뭐 중국 많이 무시한다 그러지만 저도 작년까지는 조금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이 아니고 이미 5년 전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우주 개발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다가 엄청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에 무슨 기술 분야 그러니까 선진국 뭐 기술 분야 63개 중에 51개인가 53개인가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대요. 뭐 그 내용도 기사도 저도 반만 믿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쪽 전 세계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분명히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반도체 가겠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근데 왜 빠졌느냐? 이따가도 차트 보여드릴 텐데 제가 눈에 얘기했죠. 나스닥이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쫓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를 꾹꾹 눌러놓고 뭐 공매도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기도 생략.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못 간 게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IT를 안 움직였는데 결국은 대세는 걸을 수가 없다는 거. 어쨌든 전 세계에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 힘이 세죠. 이제 걔네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 도시를 그려내면서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걔네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쫓아가야 되니까
LG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분발을 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양상들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선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선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 세계 추세는 바뀐 게 없습니다. IT 쪽으로의 계속 확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갈 것 같아서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나왔고요.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매수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지금 다시 한번 톱파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10월 7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17,52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3.1%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완벽하게 달성해줬고요. 또 10월 8일과 10일 현대약품 매수가는 동일하게 4,400원 선에 짚어주셨습니다. 8일 기준으로는 2.1%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10월 11일 바이넥스 24,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한 주간 상황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공략주였던 이 바이넥스, 오늘장에서는 추가로 어떻게 대응해볼지 그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장에서의 하나마이크론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순환매를 노리기 위함이거든요. 순환매라는 건 못 간 종목들.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순환매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순환매를 가기 위해서는 업종의 대표주가 지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종목이 가야 돼요. 뭐 밀리에서제 상한가 100방을 가봐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000, 3,200 가는지 절대 안 갑니다.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 그 10조, 100조 이런 애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뭉탱이로 걔네들이 한 가족을 이뤄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등치가 있는 애들이 일단 IT 섹터가 그렇죠? 등치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도 IT로 넣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도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또 큰 애들이 또 많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순환매로 나오던 근데 지금 테슬라 때문에 일단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걔는 이제 좀 더 있다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일단 IT 아니면 이제 증권주나 은행주나 뭐 이런 쪽인데 조선주나 이런 쪽인데 물론 지금 증권주, 은행주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데 일단 IT가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약주들은 죽진 않아요. 이게 순환매로 얘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려야 돼요. 자, 전날 얘기해드렸던 이제 바이넥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죽지를 않죠. IT가 움직이면 지수를 안 가게 하려면 이런 애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셀트리온도 죽여야 되고 그러면 지수가 못 가요.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리고 있는 것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IT가 매달 한 일주일 동안 달려가지고 바닥에서 한 50% 올라간다 쳐요. 너무 좀 많이 잡았나? 자, 20%만 올라간다 칩시다. IT가 20% 올라가요. 그러면 걔들도 쉴 수 있겠죠. 20% 올라간다면 5%, 10% 쉴 수 있겠죠. 그 쉴 때 2차 전지가 갈 거냐, 조선주가 갈 거냐, 증권주, 은행주 같이 가고 있으니까 됐고 그러면 제약주가 갈 거냐 그러면 제약주는 이미 강하기 때문에 얘도 주도주의 역할이라서 얘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유한양에 이런 애들도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제약주가 죽을 수가 없어요. 시장을 올리는 데는 얘네들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약주 쪽은 전날은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라간 애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좀 덜 올라간 쪽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현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그쪽도. 바이넥스는 순환매의 관점이 아니고 주도주의 관점으로 그냥 강한 거예요. 거래 실리고 그냥 나는 강하지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뭐 뽐내면서 지 혼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24,000원 안 들어왔지만 뭐 차트는 살아 있고요. 뭐 위로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면 이제 다른 애들도 순환매로 따라 올라가게. 자, 그럼 급등명주 종목으로 7월달, 8월달에 자주 얘기드렸던 대봉 LS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비만치로 이제 오늘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IT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제약주가 잠깐 쉬는 건데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빠져도 되죠. 자, 대봉 LS 뭐 많이 안 빠지네요. 그래도 그냥 박스권 정도
86% 올라가고 이게 장이 좋으니까 이게 하락장이거나 그러니까 미국장은 그냥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뉴욕 증시가 만들어진 지 뭐 260년인가 240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240년이라 치고 240년 만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1980년도인가 그때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미국 시장은 뉴욕 증시가 240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신고가를 갔으니 그럼 대세 상승장이라 하지 뭐라 그래 그렇죠? 걔네들은 그냥 대세 상승장인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대상승장을 240년 넘게 올라간 거를 부러워하면서 쫓아가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뭐 금투세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사겠다고 다 돈이 나가버렸으니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이상한 것들만 움직이죠. 조그만 것들. 그래서 지금 그런 테마 장세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안 믿기지만 상승장이에요. 저도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이런 상승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안 따라가는 것도 처음 봤지만 원래 일본 올라가고 중국 올라가고 미국 올라가면 2015년도 이전에서는 잘 움직였거든요. 일본 시장 신고점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뭐 특히 뭐 호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막 어디서 돈들이 들어오는지 막 땡겨 올립니다. 뭐 그랬었었는데 그건 2015년도 이전. 근데 지금 2024년도 내년 2025년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지 9년 10년째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따로 국밥이에요. 혼자 움직이는데 왕따죠 왕따. 그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일단 상승장의 흐름.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남겨놓은 거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죠. 자, 다음은 한미약품. 자, 제약주들이 강세를 오늘은 안 주지만 다시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가지고 갈 만은 합니다. 지금 장은 저도 안 믿기지만 상승장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샤페론.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 오늘 아침에서도 또 올라가려고 아주 기를 쓰는데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더 갈 거라고는 했습니다.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으니까 신규 매수만 안 하면 되고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장이 상승장이라는 거를 믿고 미국 장은 계속 올라간다고 믿고 올 겨울에서는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강할 거를 믿는 사람들만 가져가면 돼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거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좀 가벼운 애들이 상승률이 좀 크기는 한데 얘가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BNC. 역시 좀 답답하지만 차트 모양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23% 정도 수익 났을 때 하나도 안 팔았으면 지금 떨어져가지고 되게 아쉬울 거예요. 수익이 23%나 났었는데 못 팔아갖고 도로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쨌든 잘 팔았으면 나중에 또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들고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도 되고.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거의 동률을 이뤘더라고요. 그러면은 엎치락뒤치락 하루는 해리스 가고 하루는 트럼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만 조금 움직이는 듯 하는데 아직 반응은 없어요. 근데 얘도 트럼프 테마입니다. 트럼프도 대마를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테마주들이 움직이려면요. 일단 IT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뭐 2차 전지도 순환매로 움직이고 그러고 나다가 이제 제약주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테마주는 한 방에 가는 거니까 아직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으로 박살나는 흐름이 없고 요거죠. 뭐 이제 하락 엔자까지 떨어졌으니까 조만간에 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때가 되면 거래 실리고 올리겠죠. 그래서 거래 실리면 그때가 타이밍이 됩니다. 언제 거래 실지는 세력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조만간에 거래 실리면 그때는 또 추천하러 나올 거니까 잘 보유하시고. 다음 현대약품. 그러니까 앞전에서 다 매매를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믿기지 않는 상승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움직여요 종목들이. 그래도 저점이 깨져가지고 일로 떨어지지만 거래가 없죠.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저점은 여기고 때가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현대약품.
어쨌든 앞전에서 한번 팔았으면 문제 없고 자, 명문제약 그냥 뭐 거래도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 제약주들 떨어진 애들은 뭐 3% 4% 떨어지지만 얘는 올라간 것도 없으니까 완전 바닥이죠. 마이너스 0.49가 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어쨌든 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꼭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바닥에서 거의 뭐 죽어나가듯이 뭐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예림당도 그렇고 삼성출판사도 그렇고 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러고 있다 뉴스 나오면 급등. 그러니까 명문제약도 오늘 갑자기 뉴스 나오면 똑같죠 뭐. 명문제약 갑자기 노벨상 탄다 그러면 이제 점상가 가는 거죠.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제약주들은 올 겨울에서는 다 이슈가 다 살아있는 애들이고요. 자,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 얘는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약세다 보니까 얘도 어쩔 수 없죠. 전고체 배터리라 그래서 약세인데 바닥에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자,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차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일단 여기서 왜 이렇게 빠졌느냐. 삼성전자 봐봐요. 하이닉스 봐봐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봐봐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동일시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이죠. 엔비디아, 나스닥 이런 애들은 이 고가를 돌파하고 열심히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기 때문에 IT줄이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상승장이에요.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잖아. 하락 트렌드가 아니고 상승 트렌드인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넘어갈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예상으로 해서 자, 하나마이크론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저점 1, 2, 3, 4, 5, 5년치의 최저점을 이렇게 그으니까 바닥자리죠. 그래서 대바닥자리에 지금 찍었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 12,260원 정도에 한번 공략을 현재 가격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조만간에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 지금 뭐 서울반도체니 뭐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IT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도 한번 튀기는 날이 올 겁니다. 뭐 하이닉스는 뭐 흐름은 괜찮으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바닥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HBM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12,260원에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기술 오랜만에 또 들어와 줬네요. 매수가가 2,199원, 약 2,200원이시고요. 또 비중은 50% 다소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0.2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165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또 이 4대 그룹 총수가 이 체코 순방에 불참하려다가 뒤늦게 합류한 후일담 유명하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들이 동원된 정황으로 비춰지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원전 테마주들은 해외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좋은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번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전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단 민주당 쪽에서 적자 수주다 이거 다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직 해명 기사는 제가 못 봤고요.
이게 적자 수준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우리 기사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기술 여기에 있을 때 얘기해드렸던 얘기예요. 일단은 팔아라. 수익 났으니까 뭐가 걱정이냐. 팔아라. 팔고 나서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 할 거면 전선주를 가라. 차라리 전선주를 가라 해서 전선주는 미국에서 노후화된 전선을 갈겠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원전도 계속 할 거고요. 전선도 교체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적자 수주라 해갖고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손실을 본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전선은 손실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선은 좀 그 부분에 좀 더 안전한 쪽. 어차피 원전이 움직이면 전선이 따라가는 신일과 반응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쪽은 전선 테마인 것 같고요. 전선 테마 좀 많이 빠졌어요. 이분 사신 자리가 그렇게 크게 높게 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움직이게 되면 지금 차트는 괜찮아요. 원전 테마주도 차트는 괜찮은데 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이게 적자 수주 논란이다 어쩌다 해갖고 떨어뜨리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렇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한수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뉴스 얘기는 아니었고 어쨌든 한수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적자 수주다 이거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받을 때에서는 그런 게 악재가 돼가지고 콱 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오면 그냥 파세요. 그래서 원전은 제가 그 얘기가 해명 기사가 확실하게 나올 때에서는 다시 원전 테마를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좋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꼭 너무 좋아서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원전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원전주를 사세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말고 우리나라는 그냥 전선 테마 정도까지만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었죠. 매수가가 12만 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시각 보합권에서 다시 한번 0.1% 반등 흐름 주고 있고요. 현재가로서는 98,600원 선까지 밀려난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잠정 실적을 보자면 이 가전제품 그리고 전장 쪽이 좀 많이 부진했었네요.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상회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일단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잘 안 사요. 왜냐면 일단 물가도 비싸고 일단 비용 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머니가 좀 얇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기사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근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고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사상 최대치로 계속 늘어난답니다. 전 이러다가 중고나라나 당근이 상장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비싸죠. 뭐 밥통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점점 비싸지고 핸드폰도 점점 비싸집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0만 원이면 비싸다 생각했었는데 80만 원 되더니 100만 원 되더니 150 되더니 이제는 좀만 하면 이제 200달러로 하고 있고 뭐 최고 사양은 200만 원 넘죠. 뭐 이러다 조만간에 3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800만 원 되고 이제 1000만 원 되기도 하겠어요. 이러다가. 물론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10년 뒤에서는 1000만 원 하고 여러분들 월급은 그대로 300이고 200이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내수 시장이 지금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실적은 좀 좋지는 않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근데 미국은 또 잘 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파는 건 또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또 사주게 되면 물론 이제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쪽보다는 좀 더 편한 쪽이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좀 더 편한 쪽이고 이쪽도 결국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돈을 풀게 되고 돈을 풀게 되면은 열심히 또 사람들은 또 미국은 또 세금도 세잖아요. 그럼 세금 안 맞으려면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러면은 또 LG 제품, 또 삼성 제품, 또 전자 제품도 많이 팔리겠죠. 그럼 나중에는 12만 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다고 보는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빼려는 이슈가 중고 시장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전자제품이 안 팔린다. 기사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못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그게 그러니까 기사가 해외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그 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가져가면은 12만 원 갈 것 같고 얘보다 좀 더 빠른 반등을 원한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하게 되면 가전제품보다는 반도체 쪽은 IT 쪽은 인공지능 수요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이 좀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12만 원 물린 거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긴 할 거예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죠. 포니링크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포니링크 매수가가 2,8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대체적으로 이 하락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포니링크만큼은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2.3%가량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1,564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요. 워낙 매수 단가가 높으신 만큼 아직 수복하려면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자동차를 내놓고 뭐 진짜 막 주행을 막 1시간, 2시간 하는 걸 보여주고 막 논두렁도 옆으로 안 떨어지고 막 건너는 것도 보여주고 판매를 조만간에 다음 주 하겠다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게 사람들이 검증이 돼가지고 이러면은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도 미국도 일단은 버스가 싹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바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그 시스템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사람을 대신하는 그러면은 그걸 응용해가지고 로봇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게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요. 센서를 가지고 사물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건지 잠자리 날아다니도 그걸 피한다고 옆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뭔가의 로직으로 해서 이번에 제대로 나왔다면 아마 자율주행 섹터들이 폭등을 했을 텐데 실망이죠, 그렇죠? 나온 게 없어요. 뭐 말만 계속 돌리는 것 같고. 뭐 2026년인가 2027년인가 뭐 그때 가서 뭐가 하나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이거는 증거가 100%짜리 종목이니까 실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적자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지금 완전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많이 보급이 돼서 실적 적자 부분을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반자율이지만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에 얘네들이 들어갔다면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 지금 그 IT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부분만 우리나라가 좀 더 높다 뿐이지 다른 분야들은 싹 다 중국과 뭐 인도 뭐 미국 이런 애들이 싹 다 1등, 2등, 3등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를 갖다가 쓰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왜냐면 IT 기술은 중국이 지금 더 높대요. 저도 작년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해에서는 너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쪽을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일단은 내용이 좀 부실하니까 일단 반등 줄 때 어떻게든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섹터들이 지금 힘들게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 세계 또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기술주들이 미국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 줄 거거든요. 근데 얘는 미리 먼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저점도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2,500원 쪽으로 오면 어차피 물린 거니까 안 물렸다고 치면은 뭐 지금 수익이면은 뭐 2,000원에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릴 텐데 한 2,500원 정도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근데 얘들 실적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테슬라가 지금 언제 내놓을지도 모르고 자꾸 말 돌리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해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2,500원 쪽으로 올라올 때 거기서 자르든 거기서 자율주행 뭔가 이슈가 뭐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와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또 중국 기술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를 누르고 중국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중국.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되면 갑자기 또 세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되든 우리나라가 되든 뭐 일본이 되든 일단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뭔가 갑자기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일시에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오롱 인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44% 약하게나마 밀려서게 되면서 33,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매수가가 36,000원이시네요. 다소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일단 약하고요. 일단은 뭐 저점이 계속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도 많이 빠져서. 자, 차트를 볼게요. 쭉 보면은 3년 동안 빠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빠져봐야 뭐 이제 여기 저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 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할 때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37,000원까지 잘 올라왔죠. 아마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닥에 생각하고 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는 거라면. 지금 이건 개인들만 지금 열심히 사서 물타기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코오롱인도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조 단위짜리 종목에서 연기금이 사든 외국인들이 사든 그러면서 똑같은 차트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공부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빠져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시고 얘는 그냥 수익이 나면 보내주세요. 개인들만 하도 많이 사가지고 움직임이 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교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해요. 아침에 이제 시장 얘기하다 이제 코스닥 얘기를 빼먹었는데, 자, 대형주가 강합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증권주, 은행주 오늘 강하고 IT가 지금 강합니다. 삼성전자도 5일선 회복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삼성전자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진 않죠. 일단 버티고 있고 SK하이닉스 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증권주도 은행주도 근데 이게 이제 순환매가 나온 것보다는 계속 이쪽이 유지를 해주면서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 게 좋고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더 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맨날 사람들이 맨날 그렇죠 실망하고 그러는 거죠. 좀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 계속 오르다가 누르고 하여튼 너무너무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찌부돼가지고 딱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이제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텐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이러다가 갑자기 발동 걸려가지고 코스닥도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어도 이번 주 내에서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코스피도 위쪽으로 2,700으로 올라가게 되고 코스닥도 조정받다가 올라갔을 테니까 버티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HBM 관련주죠. 하나마이크론,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저희 투자에 있어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